반갑습니다. 심리학당입니다. 행복하시죠? 네, 꼭 행복하셔야 됩니다. 우리가 행복하려고 그러면 사람을 잘 만나야 됩니다. 그리고 좋은 사람들과 관계를 계속 유지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어려서부터 사람에 대해서 많은 것들을 부모님한테 교육을 받죠. 친구들한테 잘해라, 좋은 친구 사귀어라, 사람들한테 예의 바르게 해라. 근데 정말 중요한 게 있습니다. 정말 중요한 건 나쁜 사람을 내가 미리 알고 조금 거리를 두는 그런 기술, 스킬이 필요하죠. 사실 많은 분들이 이야기하십니다. 나르시스트 때문에 많이 고통을 당했다. 그렇게요. 그런데 제가 봤을 때는 나르시스트보다 사이코패스보다 사실 가장 위험한 존재는 소시오패스입니다. 소시오패스는 정말 이 페르소나라는 가면을 너무 잘 바꾸고 정말 유혹을 잘합니다. 그래서 어느 순간에 확 돌변해서 나를 잡아먹는 포식자가 됩니다. 마치 거미가 거미줄을 쳐놓고 기다리는 것처럼요. 네, 이런 사람 한 사람 만나면 인생 완전히 박살납니다. 네, 그래서 오늘은 이 소시오패스를 미리 우리가 좀 알아볼 수 있는 그들의 어떤 특징적인 말투, 어떤 태도, 이것에 대해서 이야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눈을 강조합니다. 말과 태도가 그 사람이다. 근데 우리는 자꾸 착각해요. 그가 말한 것, 그 내용 있잖아요. 내용이요. 그러니까 명사, 이거에만 꽂힙니다. 아니에요. 그 특유의 말을 하는 습관적인 뉘앙스, 태도, 표정,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이런 것들을 다 좀 잘 파악을 하셔야 내 삶이 평안하고 안정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더욱더욱 중요한 건 내 재산, 내 가족도 지킬 수 있습니다. 아셨죠? 네. 자, 그래서 이 그들이 왜 위험한지 먼저 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칼융은 그림자를 마주하지 않는 자는 그것이 그의 삶을 지배하도록 내버려 둔다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자, 칼융이 이야기한 그림자 뭐죠? 우리가 숨겨놓은 어떤 욕망, 어떤 괴로움, 아픔 이런 것들이잖아요. 그죠? 네. 그래서 결국 소시오패스는 이 자신의 그림자에게 압도당한 사람들입니다. 그러니까 그 욕망, 괴로움, 슬픔 뭐 이런 것이 자기 자신을 그냥 뒤덮은 거예요. 네. 그러니까 결국 그림자가 아까도 이야기했지만 우리 안에 이 억압됨, 충동, 공격성, 욕심, 이기심 뭐 이런 것들인데 일반적인 사람들은 계속 그것을 마주하려고 노력합니다. 고통스럽지만. 그리고 그것을 또 사회 규범 안에서 서서히 조종하려고 노력을 합니다. 그러나 소시오패스는 그것을 외면합니다. 그러니까 한마디로 반성하지 않는 겁니다. 그리고 자기 자신이 이렇게 무의미하고 또 무력한 존재이고 이런 것을 인정하고 싶어 하지 않습니다. 대신에 무엇을 하냐고요? 오히려 더 강력한 가면을 씁니다. 페르소나라는 가면을 쓰죠. 사회적 가면이요. 그러고 나서 어떻게 되죠? 이제 마음껏 자신의 욕망을 풀기 시작합니다. 공격성, 충동, 욕망, 이기심, 뭐 불안, 모든 것들을 이제 그 거짓 가면을 쓰고 마음껏 풀어내기 시작합니다. 그러니까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다 착취당할 수밖에 없는 거죠. 네. 자, 그러면 이제 그들의 언어는 과연 무엇일까요? 결국 그들의 언어는 자신의 가짜 가면, 그 페르소나를 강화하고 유지하는 데 사용되는 도구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소시오패스들은 어떤 전형적으로 말을 너무너무 잘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들의 언어를 잘 알아볼 필요가 있는 겁니다. 아셨죠? 네. 자, 그러면 이제 소시오패스의 어떤 7가지 특징, 말투의 7가지 특징을 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매끄럽고 과장된 칭찬입니다. 이것은 페르소나가 자연 발생적으로 의례적으로 하게 되는 겁니다. 그들은 그래요. 우리는 못하는데 그들은 그렇게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보자마자 어때요? 아, 당신 정말 특별한 것 같아요. 이런 사람 처음 봤어요. 너무 멋지세요. 너무 훌륭하세요. 이럽니다. 과장된 친밀감의 전술이죠. 그들은 불과 몇 분 만에 친밀한 신뢰감을 얻는 특별한 재주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
매끄러운 칭찬은 결국 인간관계를 가장한 심리적 미끼가 되는 겁니다. 인간이라는 게 그렇잖아요. 어떤 인정욕과 누구나 있잖아요. 또 세상을 살다 보면 또 자기 자신이 조금 초라해질 때도 있고, 그런데 슥 나타나가지고 막 칭찬을 해줍니다. 네, 내 마음 다 알아주는 것 같고, 이러면 나도 모르게 그 사람한테 스리슬쩍 기댈 수밖에 없죠. 그게 뭐예요? 미끼에 물린 겁니다. 아셨죠? 그래서 전혀 어떤 나에 대해서 잘 알지도 못하고 만난 지 얼마 안 되는 사람이 이렇게 매끄럽고 과장된 칭찬을 한다. 그러면 그 사람 피하시는 게 맞습니다. 아셨죠? 자, 그 다음에 공감이 없는 피상적 대화입니다. 이런 경우는 감정적 회피의 트릭스터를 사용하게 되는 거죠. 자, 볼게요. 인생이 원래 그런 거야. 뭐 이렇게 뭔가 조금 시큰둥하고 뭔가 시니컬한 이런 이야기를 중간중간에 합니다. 이 트릭스터의 원형은 결국 모든 것을 농담, 교묘한 말장난으로 피해갑니다. 고통이나 슬픔 따위에서도 그들은 실질적인 공감을 하지 않고 차가운 일반화를 사용합니다. 이 말투는 상대가 자신의 감정을 확인할 수 있고, 그 다음에 뭔가 발전적으로 자신의 감정을 활용할 수 있는 것을 막게 되는 겁니다. 결국 계속 그 상대가 자기 감정을 의심하게 만드는 그런 말의 전술이 됩니다. 이해되시나요? 그러니까 내가 너무 좀 괴로워, 너무 힘들어 이러잖아요. 그러면 며칠 전까지만 해도 막 띄워주고 막 이랬다가 갑자기 야, 인생 다 그런 거야. 너만 그런 거 아니야. 이렇게 합니다. 그럼 어떻게 해요? 그걸 듣는 사람은 내가 좀 생각을 잘못하고 있나? 아니면 내가 너무 예민한가? 내가 뭔가 잘못 생각하고 있나? 뭐 이렇게 돼요. 그러다 보면 점점 자기 신뢰가 깨지게 됩니다. 그걸 노리는 거예요, 소시오패스는.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이 차가운 일반화, 진짜 공감을 해주지 않고 차가운 일반화 대화법을 많이 사용하게 됩니다. 아셨죠? 네. 자, 그 다음에 세 번째입니다. 이거 많이 사용해요. 자, 책임 전가와 피해자 역할을 합니다. 그래서 여기서는 심리적 조종의 음모를 서서히 이제 보여주기 시작하는 거죠. 자, 그건 너무 네가 예민해서 그래. 야, 너무 까칠하게 굴지 마. 이렇게 합니다. 뭐예요? 내가 예민하고 내가 까칠하다라고 지금 책임을 전가하는 겁니다. 그래서 자신이 어떤 한 행동들, 이런 것들에 대해서는 책임을 인정 안 해요. 부정합니다. 그리고 상대에게 예민하다, 과민하다 이러면서 프레임을 쓰이고 책임을 전가합니다. 이런 말투를 계속 반복적으로 사용한다는 것은 피해자가 자기 자신을 어떤 자존감, 이런 것들을 스스로 무너뜨리게 하는 시작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사실 이 책임 전가와 피해자 역할, 자신이 피해자라는 겁니다. 소시오패스가. 그러면 이렇게 되면 어떻게 되죠? 결국 가스라이팅은 여기서부터 시작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가스라이팅이라고 하면 자꾸 갑의 위치에서 을을 조종하는 것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는데, 초기에는 이런 모습이 많이 보입니다. 그래서 자신이 약자, 네가 너무 예민해, 뭐 아니면 네가 가면한 거야, 뭐 이러면서 오히려 자기가 피해자다. 이러면은 심리적으로 상대는 방어선이 깨지게 돼요. 그럼 이제 그 틈을 노리고 들어가서 그 다음부터 주인 행사를 하기 시작하는 거죠. 그 사우디 쪽에 유명한 속담 있죠. 낙타에게 머리를 내주지 마라. 뭐예요? 텐트에 밤에 낙타가 고개를 이렇게 디밉니다. 너무 추우니까 머리만 디밀게 해주세요. 그러면 주인이, 마음 넓은 주인은 어떻게 해요? 그래라. 조금 지나요. 그러면 또 낙타가 이야기합니다. 너무 추우니까 앞발만 좀 집어넣으면 안 돼요? 그래, 어차피 뭐 머리도 넣었는데 앞발도 넣어라. 그 다음에 조금 더 시간이 지나니까 어떻게 돼요? 스리슬쩍 온몸을 다 밀고 들어옵니다. 그러면 결국에 어떻게 되죠? 그 텐트의 주인은 쫓겨나고 이제 텐트 안에서 잠을 자는 것은 낙타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이상한 심리적 전법을 쓸 때는 경계하셔야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자기 자랑을 해야겠죠? 지금 벌써 밀고 들어왔으니까 이제 과장된 성공담, 자기 신화를 만들기 시작해야 돼요. 그래서 이들이 많이 쓰는 게 뭐예요? 내가 말이야, 이러이러한 걸 했고, 또 누구누구랑도 친해. 뭐, 표현도
이제 뭐 명품 같은 것도 많이 들고 다니고 밥도 많이 삽니다. 네, 왜냐면 계속 그렇게 멋있는 사람, 잘난 사람으로 보여야 어떤 내가 원하는 착취를 할 수 있으니까. 그래서 칼융은 영웅 컴플렉스에서 이 소시오패스가 스스로 미화하고 그 다음에 상대에게 존경과 어떤 그 의존을 유도하는 그 작업에 대해서 이야기를 합니다. 결국 이것은 무엇이냐면 자기 자신을 이상화하는 말투, 이상적인 인물로 만드는 과정이 되는 겁니다. 그래야 내 말을 듣고 내 마음대로 상대를 조정할 수 있으니까요. 또 있습니다. 5번째, 경멸 섞인 농담입니다. 일명 꼽주는 거죠. 그래서 완전히 이제부터 관계의 주도권을 뺏기 시작합니다. 야야 장난이야. 왜 그래? 그냥 웃어. 네, 공격적인 농담을 하죠. 근데 우리 주변에서 이러시는 분들 계세요. 무조건 피하셔야 됩니다. 농담은 서로가 재밌어야 돼요. 근데 내가 공격적인 느낌을 받았다. 그러면 이것은 권력을 얻기 위한 장치가 되는 겁니다. 관계에서 내가 우위에 서겠다는 겁니다. 내가 이 정도 꼽줘도 넌 참는 거야. 네가 뭐라고 못하잖아.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 공격적인 농담은 상당히 중요합니다. 아셨죠? 자, 농담이라는 포장을 씌워서 공격을 하고 상대가 불편함을 표현하면 어떻게 돼요? 다시 상대에게 그 탓을 합니다. 야, 농담인데, 야, 그것도 못 받아들여? 야, 진짜 옹졸하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 당하는 상대는 점점 방어적이 될 수밖에 없고 스스로 비판 능력을 상실하게 됩니다. 우리 그런 경험들이 있잖아요. 저 학생 때도 보면 약간 뭐 일진이나 일진 비슷한 애들이 뭐 친한 척 하면서 농담을 합니다. 근데 농담 지들끼리 재밌지 나는 안 재밌어. 그러면 그거 공격적인 언행인 거예요. 그죠? 그거 뭐예요? 결국 권력을 얻겠다는 권력 장악의 장치가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사회에서 나와서도 마찬가지고 부부관계에서도 마찬가지고 이런 식으로 대하는 사람이 있다면 무조건 거르고 피하는 게 맞죠. 자, 그 다음에 이제 어떻게 해요? 독점해야 됩니다. 그래서 그들이 제일 많이 쓴 게 뭐예요? 너와 나는 특별해. 너와 나는 베스트 프렌드잖아. 너와 나는 사랑하는 사이잖아. 이렇게 합니다. 결국 폐쇄적 결속에 덫을 넣기 시작하죠. 자, 우리들은 너무 달라. 뭐예요? 비밀 결속감을 형성하게 됩니다. 이것은 결국 폐쇄적 집단을 만드는 초기 단계가 돼요. 그리고 상대의 독립성을 차단하게 되고 자신과의 어떤 관계에 절대적으로 의지하게 만드는 작업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내가 누구를 만났는데 점점 대인관계가 줄어들게 되고 상대가 그것을 점점 요구한다. 그러면 그 사람 소시오패스일 확률 높습니다. 진짜 좋은 사람은 서로가 관계를 맺고 모르는 사람끼리 인연이 맺어지면 관계가 확장돼야 되잖아요. 나도 그 사람을 통해서 그 사람의 맺었던 인간관계를 더 알게 되고 또 그 사람도 나를 통해서 내가 쌓아놓았던 인간관계를 더 확장시킬 수 있어야 되잖아요. 근데 이것이 오히려 차단되면서 둘만 계속 친밀한 감을 유지하고 그러기를 조종한다면 이것은 분명히 목적과 의도가 있는 행위가 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행동하시는 분들은 무조건 믿고 걸으셔야 됩니다. 자, 또 있죠. 마지막으로요. 애정 폭격입니다. 심리적 중독을 계속 유지합니다. 계속 도파민을 제공하는 거예요. 그래야 중독이 되니까. 야, 진짜 너랑 나랑은 너무 잘 맞아. 응? 내가 진짜 살면서 이런 감정 처음 느껴봤어. 야, 오늘 너무 즐겁지 않냐? 뭐예요? 빠른 고백. 또 남녀가 아니면 빠른 스킨십. 또 아니면 공감을 강요하는 말투들 있죠. 야, 진짜 즐겁지 않았냐? 진짜 재밌지 않았냐? 뭐 이러면서 계속 어떤 강렬한 감정을 주입하죠. 자, 소시오패스는 짧은 시간 안에 과도한 애정, 그리고 과도한 관계의 어떤 의미, 이런 것들을 퍼붓습니다. 그래서 심리적 중독 상태를 유지하고 만들려고 그러죠. 그래서 결국 이것은 뭐예요? 상대의 판단을 마비시키고 결국 자기 마음대로 상대를 조종하려고 하는 시도가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어떤 감정을 딱 정해놓고 나한테 들이미는 사람들이 있어요. 야, 진짜 좋지 않았냐? 야, 진짜 화나지 않아? 와, 저 자식 진짜 이상하지 않아? 뭐 이런 식으로 사실 그래요. 똑같은 일을 겪고도
각자 다르게 판단할 수 있어요. 그러면 진짜 성숙된 관계라 그러면 야, 나 진짜 화가 나는데 넌 어떻게 생각해? 넌 이해되는 부분이 있어? 쟤에 대해서? 그러면 오히려 내가 더 확장될 수 있고 더 좋잖아요. 근데 반대로 내가 뭔가 기분이 찜찜하고 뭔가 감정 정리가 안 돼 있는데 부정적인 거나 아니면 무엇인가 딱 단어로 정해놓고 그것으로 확 밀면서 나의 어떤 주체적인 사고라든지 이런 것을 못하게 만든다. 그게 소시오패스고 그게 가스라이팅인 거예요. 아셨죠? 그러니까 이런 사람들은 무조건 피하는 게 맞죠. 자, 그러면 우리도 왜 이런 사람들에게 끌릴까요? 그거는 우리 안에 그림자 때문에 그래요. 내 안에 억압된 욕망, 인정받고 싶은 욕구, 또 안정적인 보호 이런 걸 바라잖아요. 그쵸? 근데 소시오패스는 기가 막히게 그걸 잘 압니다. 그래서 소시오패스가 다가오면서 속삭이죠. 네가 원하는 거, 네가 힘든 거, 네가 결핍 있는 거 내가 채워줄게. 이렇게요. 그럼 우리는 어떻게 해야 돼요? 그들을 멀리 하려고 그러면 일단 기본적으로 나 스스로 내 삶을 살아간다라는 주체적 생각을 가지셔야 되고 평소에 내 무의식의 어떤 갈망, 그 그림자를 계속 마주하시는 연습을 하셔야 됩니다. 아, 나 맞아. 내가 좀 학벌이 딸려서 핸디캡이 좀 있지. 그래, 그럼 그거 좀 공부 좀 많이 하자. 아니면 내가 좀 키가 작아서 핸디캡이 있어. 그러니까 뭐 몸을 좀 더 건강하게 만들자. 뭐 이런 식으로 이걸 발전해야지 계속 나의 그림자를 무시하고 있다가 이렇게 훅 누군가가 들어와서 나 다 그거 용서할 수 있어. 나 다 이해해. 내가 해줄게. 이러면은 우리 모두가 다 소시오패스한테 확 넘어갈 수 있습니다. 네. 자, 그래서 소시오패스를 막을 수 있는 구체적인 행동 방식은 첫 번째, 과도한 칭찬에 경계하자. 두 번째, 책임 전가에는 반드시 단호하게 되물어라. 자, 세 번째, 어떤 공격적인 농담, 경멸적인 농담에는 즉시 경계하자. 그 다음에 빠른 감정 표현, 그 다음에 어떤 관계 설정은 속도를 의도적으로 낮춰라. 마지막으로 다섯 번째, 내 안에 그림자를 스스로 자각하자. 자, 소시오패스는 악마처럼 뿔이 나 있지 않습니다. 오히려 반대일 수 있습니다. 여성분이라고 그러면 너무너무 아름다운 외모, 네, 정말 섹시한 몸매, 그 다음에 애교도 많아요. 남성분이면 어때요? 잘생긴 외모, 그 다음에 아주 웨이트로 몸도 잘 만들 수 있습니다. 거기다가 돈도 잘 써요. 외제차 타고 다니면서 오히려 더 매력적이에요. 네. 그러나 그들이 하는 태도, 그 태도에서 조정, 통제, 그 다음에 착취의 씨앗이 보인다면 우리는 그들을 멀리해야 됩니다. 그들의 언어를 읽는 힘, 그들의 언어의 어떤 태도, 이런 것들을 읽어내야만 우리는 우리 스스로를 지킬 수 있습니다. 아셨죠? 네. 자, 오늘은 이렇게 가장 무서운 상태입니다. 네. 정말, 변화도 잘하고, 그 다음에 순간순간, 어떤 모습으로 대처해야 될지 정말 힘들게 만드는, 네. 소시오패스의 어떤 특징적인 태도, 말투, 7가지를 알아봤습니다. 우리 모두 사람 조심하고 행복하게 살도록 노력해 봅시다. 아셨죠? 네. 지금까지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심리학당이었습니다.